이번 시간에는 전기력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은 쿨롱의 법칙에서 어떤 도체 사이에 전하를 가했을 때 전기력, 정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기력선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기력선은 실제 어떤 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전기력이 발생하는 크기와 방향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크기와 방향. 그래서 전기력선은 어떻게 되느냐면 전하 플러스에서 여기 플러스에서 전기력선이 나온다고 본 거죠. 근데 전기력선의 크기는 뭐냐면 힘이니까, 전기력은 힘이니까 Q에 의해서 생기는 힘은 어떻게 돼요? Q에 의해서 생기는 힘은 원래 K의 쿨롱 법칙의 아래 제곱분의 Q1, Q2를 이제 이거 1쿨롬으로 놨을 때, 요것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느냐면, 힘이 되죠. 힘, F. 전기력선, 힘. 이걸 우리는 뭘로 했냐. 이 전개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 점의 전개의 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력선을 이제 힘이 어떻게 미치느냐. 그 방향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선이 있으니까 선의 개수가 또 있겠죠. 그죠? 선의 수. 선의 수가 실제 선의 개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양을 선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뭐 0.0001, 이렇게도 선의 수가 0.000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선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수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선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력선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점에 이 전기력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점에 힘이 어느 방향으로 미치는지 이걸 또 알 수 있어요. 그 힘의 방향. 그리고 전기력선의 수가 바로 뭐냐면 이 힘이 되는 거죠. 힘. 밀도가 높으면, 전기력선의 밀도가 높으면 힘이 센 거고, 밀도가 낮으면 힘이 약한 거고. 근데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력, 정전력을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방향과 힘의 크기를 우리가 알도록 가상의 선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전기력선이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력, 힘입니다. 힘이니까 우리가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걸 봤을 때 힘은 여기 있는 유전 물질에 의해서 힘이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4파의 입실론 제로 R의 제곱분의 Q에 의해서 그 지점까지의 이게 전기력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4파이 R의 제곱분의 Q 이거는 이제 Q가 구 모양으로 이제 사방팔방으로 앞으로도 빠지고 이렇게 사방으로 켜지게 됩니다. 이거 전부 다 합치면 이게 Q가 되는 거죠. Q. 그래서 Q의 양에다가 뭐가 됐냐면 요 4파이 입실현 제로 R의 제곱이라 하는 거는 요거는 Q의 표면적이니까 원래는 Q가 힘의 근원이고 그 힘이 전체 Q가 이 사방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의 힘의 양은 뭐냐면 입실론 제로 분의 1로 적어지는 거죠. 입실론 제로 1이 힘의 단위와 전하의 단위 사이에 감쇄되는 그런
이 K값이 사실은 해당되는 겁니다. K값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전기력선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전력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정전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선이다. 그래서 전기력선이 진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원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정전력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이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은 반드시 정전하에서 나와서 부전하로 들어간다. 그래서 전하 Q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방으로 이제 발산이 되겠죠. 한없이 발산이 됩니다. 이 Q. 근데 만약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가겠죠.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쪽 방향은 뭐 한없이 가겠죠. 이게 마이너스가 없다면 무한대로 이제 갈 겁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 주변에 있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기력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플러스는 나온다. 마이너스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력선의 성질을 우리가 정해 놓은 겁니다. 실제 이제 그렇게 되는 모양, 그 모양을 전기력선을 표현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반드시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수직으로 출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기력선이 도체 표면에 이런 도체가 있다. 그러면 수직으로 출입해야 된다. 자, 수직으로 출입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출입한다고 가정하면 전기력선은 같은 극이기 때문에 극에서 플러스에서 출발한 선이겠죠. 그래서 전기력선과 전기력선 사이에는 반발력이 생기니까 반발해서 이렇게 휘어질 수는 있겠죠. 이렇게 휘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교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차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수직으로 출입해야만이 교차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도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전기력선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제 같은 여기서 출발한 전기력은 서로 반발하는 거죠. 옆에 있는 전기력.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전기력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숫자가 물론 Q는 전기력선의 E는 입실론 제로분의 Q 개만큼의 전기력선이 나오는 거죠. 이 나오는 Q가 이제 점전화부터 멀어지게 되면 멀어지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퍼지게 되겠죠. 퍼지면 이 면적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게 바로 이제 4파이 R의 제곱 분의 1이 이제 요렇게 되면 요건 뭐냐면 고점에 전기력선 수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전기력선 수가 이만큼 나왔는데 여기 바로 여기서는 여기 다 합치면 이것이었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이 전체로 퍼져버렸기 때문에 이 구의 표면적 4파이 R의 제곱분의 1로 나누면 한 지점에 전기의 세기가 되는 거죠. 자,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서만 존재한다.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 없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체 내부의 전개가 0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 줄어드는 그런 경우라고도 가정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가정이 그렇게 됐는데 전기력선은 도체 안에 그릴 수가 없고 우리가 도체 밖에서 일어난 현상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이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력선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패곡선을 이룰 수 없다. 전기력선은 이게 플러스면 이제 발산, 마이너스는 이제 흡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동작되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다 이거죠.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사방으로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폐곡선을 이룰 수 없다. 여기에 반해서 자기력선이 있습니다. 자기력선은 최소 단위가 분자 단위에서 N극, S극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면 들어가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자기력선이고, 정기력선은 이제 이렇게 폐곡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자기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는 갈 수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는 쪽 방향이다 그럼 무한대로 앞으로 뻗어나가게 되겠죠. 자,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개의 방향과 일치한다. 전개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거죠. 전개가 플러스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면 요 점의 전개 세기는 전기력선의 방향은 이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의 방향하고 일치한다. 일치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이 방향. 자,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다. 그래서 이 면적으로 나누면 이게 밀도가 되죠. 이 밀도가 바로 뭡니까? 전개의 세기가 되는 거죠. 전개의 세기. 전기력선은 등전이명과 수직이다. 자, 전기력선은 전이가 있다면 이제 나중에 전이를 배우겠지만 여기에 Q가 있다면 여기에 같은 전이다. 같은 전이 전개의 크기가 똑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점의 전개의 세기는 예로부터 발생되는 거리가 동일한 면에서 이런 면의 전개의 세기는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지점에 등전이가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죠? 구성이 되면 여기에서 접선에서 수직인 방향, 이 방향이 전기력선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등전이면이라는 것은 같은 전위의 위치를 쭉 하면, 예를 들어서 도체의 표면이다 그러면 표면이 다 등전이겠죠. 여기 수직이라는 얘기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표면, 여기 어디에 있죠?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는 얘기도, 요거는 표면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표면에서 떨어진 거리, Q로부터 떨어지는 그 거리에 같은 등전이는 어차피 같이 옆에 붙어 있겠죠. 그죠? 같은 전이니까. 그러면 이 전위의 수직 방향이 바로 전기력선의 방향이다.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거죠. 자, Q의 전하에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로 보는 거죠. 입실론 제로의 Q개로. 자, 힘입니다. 힘. 이 Q는 전하의 양이고, 그럼 힘은 F는 어떻게 되느냐? F는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에 입실은 제로 분의 Q가 F죠. 그죠? F. 그래서 요 Q와 F 사이에 있는 이 상수가 입실은 제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F가 이제 Q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지면 그 점의 전개 세기는 이제 이게 퍼지니까 구의 표면적 4파의 아래 제곱분의 1만큼 적어지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전개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XY 축으로 나눈 전기 표현 방정식은 이렇다. 자, 전기력선이 F 사이가 있고 여기 T가 있고 Q가 있고, 여기 전기력선의 발산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다시 들어와서 XY 축으로 되어 있다면 전기력선의 표현 방정식은 전개의 방향, 각 전개의 방향의 전개의 세기와 그 다음에 방향의 미소 거리에다가 전개의 세기로 나눈 것은 같다는 거죠. 같다고 되어 있네요. 같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X축의 방향이 1이었다. 그럼 이 거리가 1이었다면 전개의 세기도 1이라는 거예요. 1분의 1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Y축 방향의 길이가 0이었다. 이죠. 0이면 E도 0이 되는 거죠. 이거 아주 특수한 경우지만 Y 방향으로 전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길이를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게 X축, Y축, Z축으로 표시했다면 그 Z축의 성분은 이 길이가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전개의 세기에 여기와 여기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dz 대 ez와 dx 대 ex는 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이거 dy 분의 ey는 결국은 뭐냐? 전개의 세기와 이 전기력선을 표시하는 미소 방향의 이 화살표는 같다는 거죠. 같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 봅시다. 문제를.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개의 방향과 일치한다.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의 방향과 일치하는 거죠. 일치합니다. 전기력선의 그거를 dx 미소 거리를 표현한다면 같다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한다.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서 폐곡선이 된다. 안 된다죠. 안 된다. 이게 자기력선. 자기력선은 N극과 S극이 결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폐곡선이 구성됩니다. 근데 전기력선은 단독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마이너스 쪽으로는 이렇게 되지만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전개가 0이 아닌 곳에서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의 수직으로 만난다. 도체가 이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여기서 이제 출발하겠죠. 저 플러스라면 출발하면 무조건 수직으로 나가는 거죠. 왜? 여기 수직 아니고 이렇게 교차할 수 없다. 이죠. 전기력선은. 그래서 교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직으로 나가야만이 이게 교차가 안 됩니다. 교차가 안 되겠죠. 수직으로 만난다. 뭐 마이너스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수직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전기력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기력선 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됩니다. 왜 입실론 제로분의 Q나? 이게 쿨롱의 법칙에서 F가 F는 Q인데 일치가 되지 않아요.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여기에 4파의 R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4파의 R 제곱은 표면적이니까 이렇게 딱 됐으면 딱 좋겠죠. 그죠? 이렇게만 됐으면 아주 좋겠는데 이 힘의 단위와 여기 전하의 단위 사이에는 단위가 틀리고 그 성분이 틀리니까 뭔가 비례하는 게 있겠죠. 그게 이제 매질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만든 그 비례 상수 K의 일부가 뭐냐? 이거 여기 입실론 제로 유전율이 되는 거죠. 유전율. 그래서 힘과 Q는 같을 수 없죠. 그죠? 힘 크기는 반드시 입실론 제로분의 1로 돼야 이게 등식이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전기력선은 바로 쿨롱의 법칙의 F를 표현하는 건데 이 힘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가상의 선을 만들어 놓는 게 전기력선이라는 거예요. 힘력자죠.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Q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전기력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힘이니까 전하 양하고 힘 사이는
이코르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들어있다. 나머지 이제 뭐 가우스의 법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4파의 R의 제곱분의 1 나오고, 거리에 따라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쿨롱이 이미 발견했죠. 그 뒤에 이제 4파이 뭐 이런 것들은 뒤에 정리가 된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쿨롱의 법칙에서 알아낸 거는 F는 K와 R의 제곱분의 Q1, Q2. 요게 쿨롱의 법칙에서 알아낸 거죠. 우리가 아는 4파이, 그 다음에 R의 제곱분의 입실은 제로분의 1. 이런 거는 쿨롱 당시에 수식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에 배우다 보니까 사실 가우스가 발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쿨롱의 법칙 속에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원리를 이해하려면 힘에 대한 것을 할 때 이 전기력 선력 힘에 대한 개수 입실은 제로분의 Q다. 이걸 또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전속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근데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기력 힘과 Q 전하량 사이에 입실은 제로분의 1이 반드시 있어야 이게 맞다. 나머지 4파이 R의 제곱은 9의 표면적이니까 그 다 합치면 원래 처음에 시작된 거하고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의 밀도는 이 표면적으로, 9의 표면적으로 나눠줘야 요 한 점에 세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힘의 원천은 여기다, 그죠? 여기가 힘의 원천이고, 이거는 Q에 의해서 되는데, 그 힘의 원천, 힘의 토탈 합은 뭐냐? F가 있겠죠. Q가 있고. 이 Q에서 F가 생기는 거죠. F가 생기는데, 이게 같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입실은 제로분의 1로 나눠줘야 있더라. F가 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전기력 선도 마찬가지로 가상의 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전기력에 대해서, 전기력이 저렇게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가상으로 그려진 선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